(2020년) 성남 시민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나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로는 길거리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집 앞 거리에서도 아이들이 해맑게 뛰놀던 학교 운동장에서도 상인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하던 시장에서도 서로가 만나기 어려웠던 2020년 성남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2020년 성남시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우리 동네 알지단 사업, 복지 사각지대 발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희망식구 동네 한바퀴 사업,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웰다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남시 시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 나은 성남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과 의제를 찾기 위해 회의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보다 나은 성남을 만들 수 있도록 성남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2020년에도 성남 시민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2020년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마당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정우 민간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협의체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신 30명의 위원님들과 7개 동 협의체에도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성남시는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70여 명의 위원님들과 함께 성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1893억 원 규모의 성남형 1차 연대안전자금 지원을 했고, 지난 11월부터는 자체 예산 450억을 투입해서 성남의 2차 연대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지난 11월부터 50개 전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두어서 일상적인 복지, 복지 플랫폼으로서의 성남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단 한 분도 고립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런 성남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이정우라고 합니다. 2020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연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뜻밖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성남시 지역사회 곳곳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며 또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쓰신 협의체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의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 그 열매를 확인하는 보장 한마당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연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시기에 더욱 건강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위원 두 분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떤 분들 함께 계시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에서 환경 파트를 잘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입니다. 고용경제분과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사무국장이고요. 학교 밖 청소년과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두 분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코로나가 이제 2월부터 시작이 된 게 저 사실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한 5월 달이면 끝나서 내가 이제 못했던 일들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협의체 내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하는 일단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 교육 관련된 시설들이 운영이 중단되고 제한되고 프로그램도 거의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학교도 사실 거의 중단이 됐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자기 생활이 지지 관계나 아니면 삶의 기반이 있는 분들은 버틸 수가 있죠. 어쨌든 중단돼도 몇 달, 1년을 버티더라도 주변에 사람이 있고 기본적인 활동의 근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만난 또 제가 만나는 청소년 청년들은 1인 가구도 많고 아니, 부모 가족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삶이 열악한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은 이제 사회 지원 이제 사회 복지 지원이 중단되고 그런 기회가 없어지면 삶이 정말 극단적으로 위험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현재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제 그런 활동을 일단은 멈추고 안 하는 것에 거의 모든 자원과 고민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굉장히 삶이 훨씬 더 위태로워지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는 부분이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보이지 않는 그 고립된 분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챙기고 만나고 해갈 것인가 이제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현재는 아직 마땅한 방법이 없고. 예, 저희 그 위원님 분 중에서는 장애아를 두고 있는 위원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 학부모들은 너무나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요? 하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19 시대에 장애인은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사람과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것까지가 경증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은 이제 중증 장애인이 되는 거거든요. 마스크를 쓸 수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밖을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온전한 케어를 그 가족들이 모두 다가 붙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오면서 이제 사실 올 중반기부터 있잖아요. 이런 중증 장애인 가족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코로나19는 정말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메시지를 던졌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사회보장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이것들을 챙기라라는 이런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2단계, 2.5단계가 되면서 모든 공공기관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공공기관을 이용했던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아니면은 조건을 걸어서라도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니까 못 오세요. 2.5단계니까 못 오세요. 3단계니까 모두 문 닫았어요. 라고 하면 기존에 이 행정 서비스를 받던 그 많은,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이 구성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포지션으로 이것들을 그러니까 포지션이 있을 것이고 그 포지션들이 다들 견디지 못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서 가는 그런 행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강연을 듣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서 이런 질문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내가 생각하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님? 네, 저는 그 연결한다는 뜻에서 이제 이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음. 네, 이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지역 사회에 어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고민이 있는 분들을 이제 그런 이런 정책 지자체나 어쨌든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곳들과 연결해 준다는 의미의 이음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이런 그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자 하는 또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이런 다양한 민간 활동가 또 공공에 있는 위원님들 이런 지역 사회에 온갖 함께 고민하고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연결하고 그런 분들이 함께 고민하도록 이제 그런 장을 열어주는 이음 있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 이음 사람과 사람을 사람의 생각을 연결해주는 이음이 되게 잘 표현해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님의 오늘 이 인터뷰 중에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이음 말씀 들어봤고 우리 위원님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단 한 사람도 우리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는 챙김이라는 단어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물론 서로가 서로를 잘 챙기는 그런 사회 안전망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그 외에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촘촘하게 챙겨내는 것을 목표로 우리 사회보장협의체가 좀 열심히 활동을 그리고 또 좀 더 촘촘하게 행정이 정책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협퀴즈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협퀴즈에는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 네, 이 네. 문제는 또 이제 맞추시게 되면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혹여나 못 맞추시더라도 아쉬움의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도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협퀴즈라고 하면은 만약에 할 거다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도전이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되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시면 안 돼요. 도전을 그거는- 하면 안 된다는 무조건 거죠? 도전. 무조건 도전. 무조건 도전. 아니, 무조건 도전. 무조건 도전. 도와주세요. 예, 무조건 도전. 알겠습니다. 협퀴즈 도전! 도전 통과.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문제는요. 저 이제 협의체 보장한 바다 이제 사이트에도 좀 이렇게 나와 있는 의미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몰랐는데. 드리겠습니다. 가는 화살도 여러 개가 모이면 꺾기가 힘들 듯 여러 사람이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첫 글자라도 좀 알려주세요. 네? 첫 글자. 첫 글자 힌트 드릴게요. 네. 절. 아하. 절? 네. 마지막 글자 힌트 갑니다. 마지막 글자 힌트. 그럼 더.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줄수록 우리 더 무지가 드러나는데. 네, 무지가 드러날 것 같아서 아, 네. 뭔데? 잠깐 3, 절. 2, 1.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네 글자죠. 시간을 좀 시간을 벌어. 아쉽게도 왜냐면 이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절전지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이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 이거 무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그 맞춤 선물은 아니지만 아쉬움의 선물 1, 2, 3, 4 4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위원님 몇 번? 2번. 2번. 우리 위원님은 3번. 3번. 2번, 3번. 선물 주세요. 와. 잠깐만, 이게 어떤 게 2번이죠? 2번 선물. 2번 선물은 이제 요즘에 이게 가장 그 유튜버들 사이에서 핫한 치킨 닭다리 모자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써주셔야 돼요. 네, 집중. 지금 저희가 쓰라고 지금. 한번 써주셔야죠. 한번 이거 치킨 이거 모자를 이렇게 해서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한번 써주세요. 그리고 3번은 요거. 이거 깜짝 놀랐어요. 똑같다. 이게 뭐 이 필통? 화로 필통, 도미 필통. 네. 도미 필통이 이제 선물. 네, 여기. 이게 뭐야 이게. 자, 아니 씨. 자, 여러분 끝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협의체 많이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여해주세요 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협의체 많이 참여해주세요. 사각지대에 없는 더 나은 성남을 위해 애쓰시는 두 분과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판교동 위원 조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명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성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 복지팀장으로 2019년도 10월부터 근무 중에 있는 오영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두 분의 위원님, 올 한 해 좀 어떠셨을까요? 네, 올 한 해 정말 막 너무 힘들었죠. 지금 너무 제가 힘들었는데 앞에서 멘트는 눈물이 막 벌떡벌떡 이야기만 생각만 하시더라도 네. 그러니까 할 얘기는 많은데 네. 중간중간에 막 바뀌는 것들에 대한 예상이라 이런 걸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이게 사실 올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게 안 그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계신 분들 찾기가 어려웠을 텐데 올해는 조금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네. 그렇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집합 추리를 좀 하지 말아라라는 게 그렇죠. 정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자기 어렵고 힘든 얘기들을 서로 얘기 안 하는 게 요즘 세태잖아요. 네. 더구나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찾아내기란 네. 현실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각지대를 또 찾아내야 되는 것이 또 네. 협의체의 역할이고 중요한 목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캠페인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시원 같은 경우 네. 사실 시범 사업으로 모든 고시원에 다 이렇게 어떤 정보, 그러니까 뭐 복지 정보라든지 건강 정보라든지 취업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네. 그것을 이제 보시고 또 연락 주시도록 아. 네, 그렇게 이제 어떤 다른 루트로 해서 네. 새로운 참신하고 새로운 루트로 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네. 많이 고민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정보에 대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사실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오시면 네. 사실 편안하게 상담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아, 있고요. 거기가 1순위인가요? 1순위죠. 네, 1순위고.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저희 성남시에서도 성남 TV, 유튜브 같은 것도 좀 통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네. 또 SNS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남시 홈페이지라든지 네. 그다음에 트위터, 네. 유튜브,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네. 온라인상에서 많은 정보들을 좀 찾을 수 있겠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개별적으로 자기한테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맞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상담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네. 또 이렇게 거기 나온 것들이 모두 나한테 적용이 돼서 다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건과 뭐 기준에 또 합당하신지 봐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 행정복지센터에 오시면 맞춤형 복지팀에서 편안하게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분의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 또 위원님은 지금 센터에서 함께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동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어떻게 보면은 뭐 요런 거 조금 바란다. 요런 거 조금 센터에 원한다. 요런 거 좀 동에 원한다. 이런 것도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거를 갑자기 돼야 또 된다? 들어가셔서. 아, 네네. 왜냐면 저 할 말 많습니다. 뭐 이런 거죠. 왜냐면은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의 시민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그 한마디에. 그걸 좀 어떻게 네. 썰전이 된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그 이웃 옆집 아주머니가 제가 동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동으로 갔는데 동에서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은 이미 많은 상처를 받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안 가. 근데 또 동해 입장에서는 네. 동해 입장에서 들어보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주민들이 바라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렵다 생각하시는 네. 게 많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제보가 돼서 저희가 이제 어떤 뭐 공적 자료나 실제 생활을 봤을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것들이 좀 나타나요. 소득, 재산, 뭐 부양의무자, 아니면 뭐 금융재산을 많이 갖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안 쓰시면서 내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도 난감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좀 안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복지 이 제도가 좀 많이 넓어졌어요. 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네. 일단 두드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위원님? 네, 한 단어. 글쎄요. 저는 사실 협의체가 그냥 이웃이면 좋겠어요. 이웃, 나의 이웃,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이웃. 협의체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웃이 쉬울 것 같지만 이웃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웃 사촌이기도 하고 옆에 산다고 이웃은 아니거든요. 관심을 갖고 서로 보살피고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이웃이다. 협의체는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 앞에서 너무 좋은 얘기를 해서
제가 할 게 없는데 친구.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잡고 갈 수 있는 네. 어려운 왜 사춘기 때는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데 친구한테 딱 하잖아요. 저희가 그 이웃 주민이 친구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도 이렇게 터놓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체가 좀 더 다가가야 돼. 잘 살펴봐야 되는 게 협의체이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제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또 이제 단어로 사실 그래요. 이게 어떤 단어로 좀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친근감 있게 항상 옆에 있는 언제나 또 옆에 있어주는 그런 또 의미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을 위해서 그리고 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두 분의 위원님들과 유쾌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협의체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어려운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갈게요. 협의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성남 이로운 재단과 시협의체가 함께한 슬기로운 기부 생활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에서 지역 주민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주민을 지원하고자 실시된 사업인데요. 성남동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통을 받고 있던 그 다문화 가정을 지원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모자 가정이었는데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고 공장 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가정이었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저희 주변의 이웃들 5가정을 발굴해서 재원했던 뜻깊은 그 사업이었었습니다. 위원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 청소년 중에 ADHD가 되게 심한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그러면 청소년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의견을 모아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의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했었고요. 의사 선생님의 소견으로서도 병원을 다닌 지는 1년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심리치료는 비보험이어가지고 병원비가 3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뤄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는 그것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점점 변해가는 거를 보고 저희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중간중간에 1대1 매칭으로 해서 위원님과 아이들에 대해서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진행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장기 심리치료는 몇 개월에 해결은 안 돼요. 근데 1년, 2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그 다음에 6개월, 1년 뒤에 아이는 되게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각지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지만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친구들한테도 우리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판교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울증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과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도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아 몸과 마음이 가까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소 우울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1년도에는 상황이 조금 괜찮아져서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들 하시고 20년도보다 조금 더 행복한 21년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계획하고 또 세운 목표들을 계속 잘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2021년도 상반기가 지나면 저도 자신합니다. 꼭 좀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코로나 아웃! 다 나가서 상가도 살고 우리 국민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2001년에 코로나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들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코로나 완전 미워.
2021년도에는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협의체는 내년에는 모두 함께한다. 네, 협의체는 더 많은 고민과 변화이다. 21년도 협의체는 희망이다. 21년 협의체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활동한다입니다. 성남시 협의체는 성남 시민과 협의체 간의 상생입니다. 협의체는 내년에 더욱 조밀하고 탄탄해질 것이다.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 지치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시민과 협력하고 함께할 수 있어 성남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행복했습니다. 절전지훈. 혼자서는 할 수 없던 일도 함께하면 성남은 해낼 수 있습니다. 성남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성남 시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